네, 안녕하세요. 4월 26일 라디오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각 정당별로 지금 경선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별 되게 시끄러운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살펴보겠습니다. 4인 경선을 치르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경선이 아니라 시민 공청 배심원 방식으로 진행할 건데요. 중앙당, 민주당과 비상대책위는 지난 4월 22일 금천구를 청년 전략구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면서 경선 방식 확정했는데 시민 공천 배심원은 기존에는 당원 50%, 일반 구민 50%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해왔는데 후보님들이 지금 이 방식은 좀 다릅니다. 좀 복잡한데요. 일단 현장 심사단 70%, 그리고 전문 심사단이 20%, 국민심사단이 10%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럼 현장 심사단은 뭐냐? 20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인구 대비 비율로 1000분의 1 비율 이상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략구로 해서는 연령대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심사단에서 뭐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는데 이 연령 대비 반영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청년 전략구이기 때문에 29세 미만 플러스 30대가 50%를 반영합니다. 그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청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행 방식은 경선은 3시간 이상의 충분한 토론을 벌이고 그것이 종료된 다음에 현장 심사단과 전문 심사단 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투표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국민심사단이 ARS 투표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일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지금 당내가 좀 시끄러운 부분인데요. 왼쪽부터 이제 이게 선관위 등록 순입니다. 왼쪽부터 박희정 후보, 그리고 조상호, 백승권, 유성훈 후보가 예비 후보가 좀 이렇게 경쟁을 좀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구청장을 제외한 시의원, 구의원 공천이 완료가 됐는데요.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제1선거구, 가산동, 독산 1, 2, 3, 4동입니다. 여기는 김성준, 지금 현 사무국장이죠. 사무국장을 좀, 단수 공천을 했고요.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 시흥 1, 2, 3, 4, 5동입니다. 여기는 현역이죠. 최기찬 현 시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인데요. 구의원 가나 다라, 이게 4개의 선거가 있는데 모두 단수 공천을 3군데 했고 한 군데는 좀 단수가 아니라 경선을 하는데 이것도 경선이다 보기는 이게 그냥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가선거구인데요. 가산동과 독산 1동입니다. 여기는 이인식 후보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여기는 현역으로 김경환 의원이 있었지만 일단은 지금 컷오프가 됐고요. 나선거구는 독산 2, 3, 4동인데 여기는 3인 선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번의 도병두 이분은 최기상 국회의원의 비서관이고 나번의 현역 의원이죠. 김영술 의원이 공천이 딱 됐습니다. 이거는 뭐 경선도 아니죠. 그리고 현역인 이경옥 구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했고 재심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역인 국민의당 출신이었죠. 국민의당의 김영석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으로 합당되면서 구청장 후보로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 다선거구는 시흥 1사동이죠. 여기는 정재동 후보가 단수 공천됐고요. 라선거구는 2, 3, 4동, 시흥 2, 3, 4동의 엄세별 후보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일반 여기서 좀 공천 상황을 보게 되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 구의원이 모두 경선이 없습니다. 다 지금 단수 공천을 통해서 정리가 됐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구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번, 나번, 뭐 1-가, 1-나 2-가, 2-나 이렇게 해서 2명씩 이렇게 후보를 선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면 가선거구, 다선거구, 라선거구 모두 단수 공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다 배제해버리고 딱 단수 공천으로 했다고 하는 좀 특징일 수 있는데요. 현역으로는 최인목 시의원, 그리고 김경환, 이경옥, 류명기, 강수정 의원이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구청장을 제외하고 현역 시의원 구의원은 총 8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 2명, 최기찬 서울시의원 그리고 김용수 구의원이 남원으로 딱 2명만 공천받았고 백승권 그 의원은 지금 구청장에 지금 도전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지역위원회에 김성준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이게 최기상 국회의원이 금천구를 전략국전 되면서 함께 온 고향 직이죠. 직이면서 함께 오신 분인데 이분이 제1선거구 시의원으로 지금 공천이 됐고 최기상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등록되는 도병두 후보도 구의원 후보로 지금 공천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기상 국회의원이 친정체계를 강화했다는 부분과 함께 당원들은 자기 사람 심기다 라고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의원님들도 이런 재심, 이렇게 공천에서 컷오프 되신 분들 재심 청구를 했는데, 일단은 SNS에 올린 글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경호 금천구 의원은 민주당은 금천구 전 지역을 당원의 의견을 묻는 경선을 치르지 않고 후보를 정해버렸다. 권리당원은 평가의 권리를 빼앗기고 현역 의원은 평가받고 선택받을 기회를 이유도 모른 채 박탈당했다라고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일단은 재심을 좀 청구한 상황이고요. 강수정 비례구의원이죠. 비례구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2년간 금천구 민주당 지역위원회 민주주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2년은 바로 최기상 국회의원이 온 2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의정활동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지역위원장에게 충성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다. 정치 초년생으로 저는 정치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분이 아주 좀 강하게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당원들은 좀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최기상 국회의원 독산일동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일단 항의 방문했고 23일 토요일에는 서울시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26일 오후 8시부터는 독산 홈플러스 앞 PTX 앞에서 금천 유권자 민주당원 총궐기 집회를 진행을 한다고 예정인데 오늘 있고 내일 27일 그리고 28일까지 세 번은 쭉 28일부터 5월 10일 5월 10일은 일단 아마 선거 후보 등록이 5월 12일부터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이걸 이어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단 핵심 건은 청년 전략 공천 선거구 철회 아까 구청장 후보 경선에 대해서 그걸 천지할 것을 하나 내걸었고요. 또 하나는 단수 공천을 반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컷오프 되신 분들이 이의 신청을 다 하신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사실은 당원들의 힘을 모아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반발을 잠재우고 본선거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인지 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룰이 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4일 날 서울시당이 기초단체장 경선 지역 및 후보자 확정 공고를 내렸습니다. 여기서는 4명의 후보가 있었죠. 거기서 한인수 후보가 컷오프가 됐습니다. 강구덕 후보, 그리고 오봉수 후보, 그리고 김영섭 후보, 국민의힘 이제 합당이 됐죠. 그래서 이 3명이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얘기된 거는 서울시의원 제1선거구에는 박창길, 그리고 송민수, 이경옥 후보가 경선을 치르고요. 제2선거구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자로 조윤영 전 구의원이 지금 등록된 상황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서울시의원의 김성준 그리고 도병두 독산동 나선거구인데 이 두 분은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영석 지금 구청장 후보 같은 경우도 예비후보로 등록지 않고 당내 경선을 좀 치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정보가 좀 제한적인데요. 일단 현재 후보 현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예비후보가 아니라 공천을 받은 확정된 부분과 선관위 등록된 예비후보를 좀 합쳤습니다. 합쳐서 좀 전해드릴 건데요. 제1선거구죠. 독산 가산 서울시의원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김성준 지금 사무장으로 확정이 됐고요. 국힘은 이경옥, 송민재, 박창길 3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일단 박창길 후보가 어제 등록해서 새롭게 좀 굵은 글씨를 좀 표시해놨는데요. 그리고 무소속의 조화훈 후보가 좀 운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인목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인데 이의 신청을 진행한 바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사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좀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로로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제2선거구는 더민주는 최기찬 후보가 지금 공천을 받았고요. 국힘은 일단 조윤영 구의원 출신의 조윤영 예비후보가 지금 등록된 상황입니다. 조윤영 후보는 다선거구 시흥 1, 4동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천구 의원 같은 경우는 가선거구에는 더민주의 이인식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국힘은 좀 많습니다. 고영찬, 최원아, 김성남, 박인태, 김기덕 총 5명의 후보가 아마 경선을 좀 치르고 있는데 경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직 의원이죠. 김경환 구의원이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좀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나선거구는 더민주는 가번으로 도병두, 나번으로 김용술 후보가 지금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힘은 일단 이동국, 정순기 후보가 좀 열심히 활동 중에 있고요. 정의당은 김정우 후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역의 이경호 구의원이 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컷오프가 되면서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인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선거 같은 경우는 더민주가 정재동이 확정이 됐고 국힘은 장규건, 이현재, 김용숙, 유영희 그리고 김민정 후보가 최근에 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의 국힘 후보들이 열심히
활동 중에 있고요. 야선고 같은 경우는 더민주의 엄세별 후보가 단수 공천된 상황입니다. 국힘은 현역 위원이죠. 윤영희, 그리고 전 구의원이죠. 박만선, 두 명이 가르고 있고, 무소속으로는 신철호 후보가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는 이 지역구에는 류명기 현 구의원이 있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탈당해서 무속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지금 관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동네 정치살롱이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후보와 정당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동네에 많은 정책을 만들어가자 라는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난 토요일 날 4월 23일에는 금천구청 건너편 안양천에서 이렇게 지구 환경 분야 정책 발표를 하고 주민들과 그런 정책을 좀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거 얘기도 많이 드렸고요. 다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7월 12일 날 호암산에 신출됐던 김정임 씨가 지난 4월 17일 백골로 좀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하신 분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지인이신데요. 몇 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주말마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을 달리하면서 구역을 정해서 홀로 이렇게 좀 탐색을 한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불영암 전망대 밑에서 신발을 발견했고, 옷가지 안에서 있는 백골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김영임 씨는 일단 7월 12일 날 오전 11시에 백산아파트 5단지 뒤편에 지하 터널을 통해서 호암산이 올라간 거는 CCTV로 확인됐고, 불영하면서도 오른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런 수색 작업을 해도 좀 발견하지 못했는데, 좀 실종 275일 만에 좀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유가족분들과 통화했을 때는 일단 현재 국가수의 지금 검사가 좀 진행될 예정이고, 당시 19일 날 국가수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굴절 상황이나 일반 추락사인 건지 아니면 다른 범죄의 그런 흔적이 있는지 좀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관련한 소식인데요. 지금 어제부터죠. 4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1급 감염병은 에볼라, 사스, 메르스, 패스트 등 약간 확진자가 발생하면 바로 신고를 하고 격리가 의무가 되는 그런 게 1급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원태까지 코로나는 1급 감염병으로 해서 바로 이제 확진 발생과 함께 격리 처리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2급 감염병은 홍역이나 수두, 결핵, 콜레라 등과 해서 하루 24시간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2급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기서 앞에서 보시겠지만 이행기가 있습니다. 25일부터 2급을 내려치겠지만 4주간은 이런 거를 1급에 준해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리 의무는 없지만 앞으로 4주간은 격리를 해야 됩니다. 7일간 의무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급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내가 확진 받았으니까 바로 격리 상관없어 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4주간은 격리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지나서는 격리가 권고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치료비나 생활 지원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행기 4주간까지는 지원이 되지만 그 이후로는 축소 지원이 종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취식이 다시 허용됐는데, 어떤 시설이냐 보시면 일반적인 시설이 다 포함됩니다. 영화관에서 팝콘도 먹는다는 뉴스 많이 들었겠지만은 노래방도 가능하고요, 실내 체육시설, 체육관도 가능하죠, 목욕장도 가능하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에서도 실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오락실이나 상점마트, 백화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식 코너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됐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 방배, 홍무관에서도 이제는 실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사실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지금 면역도 되고 있지는 하지만 개인위생은 철저히 한다는 부분이고요. 마스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벗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은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택치료 같은 경우도 좀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독감도 우리가 좀 관리해 가면서 증상을 치료해 가면서 이겨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정부의 지침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4월 19일에 장애인 부모연대 소속 회원님들이 544명이 집단 삭발을 했습니다. 금천구에서도 금천 장애인 부모연대 회원들이 있고요. 함께 참여해서 삭발은 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동의와 이런 행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가족에게만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비문명 사회를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문명 사회로 가자라고 좀 주장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만 돌아보더라도 부모연대책이 제공한 자료인데요. 3월에 경기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실종돼서 사망한 케이스가 좀 있고 2월, 4월에는 서울, 그리고 5월에는 충북에서 발달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좀 하게 되는 거고 11월에는 전담의 발달장애 자녀와 몸이 불편한 노모를 이렇게 돌보던 한 남성의 자녀와 노모를 모두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올해 3월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부모가 발달 자녀를 상해하는 두 건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 정책에서 항상 되는 거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자녀보다는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을 소원이라고 하는 건데 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모가 아니라 국가나 이런 지원수를 통해서 24시간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세세한 공약보다는 이런 마음들이 좀 모아져서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이런 많은 지원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천구 몇 가지 소식인데요. 슬기로운 태교 생활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요. 양육교실, 부부교실, 산모 요가교실, 아기 마사지, 여기는 아기 마사지 사진이죠. 그리고 모든 강의는 줌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총 26회의 강의인데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되니까 거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천구가 개별 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4월 29일이 2022년 1월 1일 기준에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고시가 됐고요. 금천구청 부동산 정보과 그리고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 부동산 정보주의 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다,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됐다, 아니면 너무 높게 됐다 하신다면 5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 정보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 에서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 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부동산 전문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서울시가 2024년까지 1자치구 1주거안심 종합센터를 만들도록 합니다. 지난 25일 날 1호 용산 주거안심 종합센터 개관식을 가졌는데요. 올해 총 4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용산, 강동, 양천, 동대문 만든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25개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거복지센터와 주거복지 종합센터가 뭐가 다르냐라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설명 좀 드릴 건데요. 작년 11월에 지금 서울시는 이 주거복지센터를 SH로 모두 넘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민간 위탁을 다 처리하고 민간이 할 일이 아니라 SH가 하면 된다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밝혔고 지금 이 모든 사업들은 SH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거복지센터 현재 다 있죠. 주거복지센터에 찾아가서 내가 어떤 주택이 맞는지 그리고 어디에 무슨 주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센터나 SH공사를 다시 또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이 종합센터는 요거를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하나 장점일 것 같긴 하고 청년 월세나 아니면은 긴급 주거 지원도 현재 주거복지 하고 있는 사업들도 먼저 받아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소규모 주택관리 서비스 그리고 임대주택 하자보수 기간 단축, 긴급 임시주택 제공 등을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금천구도 아마도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좀 더 주거복지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존의 주거복지센터에서 좀 더 확대되는 사업을 할 것 같긴 한데 이것이 SH로 넘어간 상황에서 얼마나 잘 운영할 건지 그 취지에 맞춰서 운영할 건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먹거리 통계조사 결과를 좀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지금 10월 20일까지 그 한 달 동안 서울시민 4,039명의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인 삶의 행복도와 먹거리 시장의 만족도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점수가 높았던 부분은 30대가 그리고 두 세대 이상의 가구, 관리 전문 사무직, 그리고 상용직 임금 노동자분들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반대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분은 뭐냐면 20대, 30대는 7.25점인데 20대는 6.88점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학생, 그리고 임시 및 일용직,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분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삶의 행복과 먹거리 시장의 만족도의 상관성이 있는데 이 상관성 수치가 일단은 20대
그리고 1인 가구, 그리고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먹거리 시장의 만족도는 바로 이어지는 것이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고 있는 이런 불안한 고용 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먹거리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먹거리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제대로 된 건강한 그리고 신선한 먹거리를 먹지 못하고 다시 건강이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건데, 연구 결과에서는 뭐 먹방과 관련되는 의견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거보다는 이 부분이 좀 더 포커스가 아닐까라고 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식생활이 변화된 시점도 짚었는데요. 식품 소비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는 다 예상하시다시피 많이 늘었습니다. 39%에서 48% 많이 늘었고, 배달 및 포장 음식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39에서 39.4로 약 0.2% 좀 늘었는데, 건강 형태 변화에서 체중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35.1%가 체중이 늘었다. 하지만 운동량을 감소했다는 부분도 39.48%로 좀 비슷하게 좀 운동량은 좀 떨어지는, 체중은 늘고 운동량은 떨어지는 좀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75.1%가 건강 상태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13%의 사람을 분석해 보니 가장 취약한 대상이 70대 이상의 노인, 그리고 1인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이 분들이 사실 코로나19의 건강 상태가 가장 나빠졌다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연관성이 높은 전반적인 행복의, 삶의 행복도 만족도와 먹거리 만족도는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나 금천구가 이런 먹거리 문제, 특히 취약계층의 문제에 대해서 먹거리를 개선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라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들고요. 저는 진행의 이성호, 기술에는 신선순, 김호경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